네, 다음 주제는 밈 주식들의 급등. 근데 이번에는 왜 증시가 안 빠지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AMC를 필두로 해서 밈 주식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주가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요. 주가가 AMC가 지난 그 1월 말 그 레딧발 밈 주식들의 급격한 상승 때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런 것도 나왔어요. 개미 덕에 주가 폭등한 AMC, 공짜 팝콘 쏩니다. 막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영화관 가보시면은 좀 우리랑 좀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 돼 있죠. 우리나 중국 같은 나라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뭔가 뭐 데이트 코스로도 즐길 수 있게 잘 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조금은 좀 뭐 이게 나쁘게 말하면 후졌죠. 영화관이 좀 후졌고 우리는 가면은 좀 빡빡하게 좋은 시설이니까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잘만 좀 여러분들이 눈치껏 하시면은 그냥 영화 한 편 볼 가격에 들어가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영화 그날 하루 종일 보고 나오실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AMC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주우대 정책으로 공짜 팝콘을 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축포를 쏴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주식을 실제로 매매할 게 아니면은 뭐 그보다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1월 달에 있었던 게임스탑의 폭등 사태. 이때 당시에는 증시가 빠졌었어요. 보시면 게임스탑이 1월 21일에 43불이었는데 이게 이제 325불로 가니까는 수익률이 655%였죠. 뭐 고점 기준으로 훨씬 높아요, 이거보다. 당일 고점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종가 기준이라서 제가 이런 거고요. 수익률이 이랬는데 당시 S&P 500은 4%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시가 빠지는데 논리가 있었죠. 뭐였냐면 게임스탑이 상승했다. 그러면 게임스탑에 숏이 많다던데 크게 숏을 찐 헤지펀드들의 손실이 증가하겠구나.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포지션을 청산하겠네. 근데 보통은 헤지펀드들이 숏을 하면 그만큼 다른 주식을 롱으로 잡아두더라. 그러니까 게임스탑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만큼 롱 포지션도 같이 청산이 되겠네. 따라서 증시에서 롱 포지션 감소, 이거는 이제 매도 압력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증시가 하락하겠네 라고 하면서 증시가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큰 불안감들이 자리를 잡기는 했었죠,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일단은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일단 뭐 손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증권가에서 게임스탑으로 손실을 본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종목들을 팔고 있을 개연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요, 자, 당시 이제 게임스탑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시트론 등 공매도 투자자들이 지금 주가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공매도에 나섰고 개인들은 SNS 레딧에 모여 작당 모의를 하며 게임스탑의 주가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에 멜빈 캐피탈은 대규모 손실을 보고 게임스탑 숏 포지션을 청산하기도 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최근 시거래의 상승률이 1643%에 달한다 라고 하면서 자, 숏 스퀴즈를 노린 개인들이 몰리는 양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로 큰 손실을 본 기관들이 다른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숫자로 좀 더 해보면 시트론의 경우 40달러 부근에서 공매도에 진입했으나 350달러까지 주가가 오르며 310달러 분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배팅 규모 대비 8배다. 공매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봤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일별로 그 자료를 제공하는 S3 파트너스 자료를 따르면은 올해만 약 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50억 달러라고 하면은. 근데 저 때 당시보다도요, 사실은 뒤에 이제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가 더 커져요. 게임스탑 공매도 세력 22조 원 손실에도 폭이 없다. 자, 일부 헤지펀드 청산 불구, 개미와 2차 전투 준비.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공매도들이 20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쇼트 세력하고 싸우고 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헤지펀드들 손실이 어마어마해졌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대단하죠. 예, 200억 달러.
그러면서 당시에 얼마나 손실을 봤던지 게임스톱 손실 100% 월가 공매도의 전설 개미 리더의 SOS. 자, 이게 보시면은 시트론 리서치죠. 시트론 리서치의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서는요 도와달라. 왜냐하면은 큰 손실로 화가 난 일부 투자자들이 자신의 아이들까지 위협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개미 리더는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랬고, 당시에 이제 시트론이 발표를 하죠. 저는 더 이상 공매도 레포트를 쓰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자, 게임스탑 공매도 미국 헤지펀드 한 달 새 8조 날렸다. 이런 데도 나온 거죠. 대표적인 게 여기죠. 멜빈 캐피탈. 여기가 굉장히 잘하는데요. 굉장히 스타고 잘하는데 1월 한 달 동안 전체 투자 자산의 53%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인트72도 10%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그 다음에 뭐 메이플레인 캐피탈 여기도 뭐 45%의 손실을 입었다. 등등등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요 정도만 해서 뭐 매도가 증가해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찌라시들이 좀 돌았어요. 위기를 조장하는. 뭐냐면 자, 몇몇 펀드는 청산에 들어가야 된다더라. 몇몇 헤지 펀드는 파산한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헤지 펀드가 파산한데 그러면은 여기에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그 자금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자금 마련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래서 주식을 다 내다 팔아야 된다더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뱅크런도 발생할 수 있대. 주의를 해라. 이거는 주식시장에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런 찌라시들을 저도 많이 받았었어요. 몇 분은 물어보시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거 별거 아닌데요? 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헤지펀드가 수익률 때문에 파산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헤지펀드가 자기 고유 자금으로 운용을 해가지고서 수익률이 깨져가지고 자본금을 탕진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고객 돈으로 운용하잖아요. 굉장히 비장한 얘기로 들리시겠지만은 펀드 가입 고객의 손실이지 헤지펀드의 손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손실 참여형 펀드를 만든 게 아니면 고객의 손실이지 회사의 손실이 아니거든요. 그럼 회사의 손실이 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수수료는 그래도 여러분 펀드 마이너스 났다고 뭐 수수료 안 받나요? 펀드도 수수료 받아가지. 물론 이제 나중에 레퓨테이션이 나빠져서 이 회사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이탈이 엄청 심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탈이 심해지면 매출이 0이 되는 거지 파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논리로 헤지펀드가 파산한다는 말이 가장 이상하게 들렸었어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이슈 자체가 지나고 보니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인 거고, 이거랑 사실 비슷한 또 공포감 조성이 됐던 게 있어요. 바로 빌황 알케고스 사태였는데 저희 이제 4월 3일 날에 요거 했던 건데요. 요 영상 보시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찍어서 제가 파트만 찍어서 가지고 와보면요. 이때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빌황의 펀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마진콜에 맞았고 하면서 모두 궁금했던 게 이게 혹시 금융위기의 전조현상은 아니냐. 제가 이때 당시에는 그 클럽하우스를 열심히 할 때라 클럽하우스 들어가면 이거 갖고 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기의 전조현상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도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말씀드렸었고, 저희 채널에 몇 번 벌써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과거 사례를 봐라. 롱텀 캐피탈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요런 사태가 있기는 했지만은 별 문제가 없었다. 이때 당시에 그랬던 거고, 레버리지 25배 사용했다. 그 다음에 금융사가 이제 리콜 요청을 했고, 이때는 이걸 어떻게 뭐 해소하면 될까 해가지고 그린스펀이 금리 인하까지 했었던 엄청난 일이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뭐 하락했느냐? 아니다. 그 다음 예시 두 번째로 베어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38배를 사용했다. 근데 베어스턴스는 사실은 진짜로 망했고 금융위기까지 왔었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차이가 뭐였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때 큰일이 나느냐인데
일단 첫 번째는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장부 외 거래일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 내에서 이뤄진 거래는 그래도 우리가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정책기관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장부의 거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서로 간에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그게 금융위기 때죠. 얼마나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처하는 시간을 조금만 놓쳐버리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보시면은 아르케고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는 내부에 장부에 다 기록되는 거래였고, 그러면 레버리지 비율이 좀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냥 마진콜 딱딱딱 두들겨 맞고 끝날 이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헤지펀드들의 뭐 밈 주식들도 마찬가지죠. 공매도 저거는 다 장부 거래되는 거지, 장부에 기록 안 되고 공매도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밈 주식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공매도 많이 때린 데가 뭐 수익률이 나쁘다고 해서 뭐 증시에 이게 블랙스완이 되고 그럴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처럼 이제 아르케고스나 밈 주식 레딧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만 2차례 겪은 거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밈주식이 요번에 상승을 해도 주가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론이 이번에는 안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헤지펀드들 포지션도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1월 말을 볼게요. 이 게임스탑 사태 때. 이때는 이게 이제 그 유통 가는 주식수 대비해서 그 공매도 물량의 비중이거든요. 보신 게임스탑이 139%, 베드 베스 앤 비욘드가 67%, 뭐 64, 62, 57, 54 높아요, 그죠? 요거 이제 다른 자료 보시면 게임스탑부터 해서 144, 91%, 74%, 64% 쭉쭉쭉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과도하게 들어간 포지션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하는 헤지 펀드들도 잘못한 거죠. 너무 포지션을 몰빵을 한 거죠, 하나에다가. 근데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 관련해가지고서 최근에 유통 가는 주식 대비해가지고 공매도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나래비 세운 거거든요. 41이 제일 높아요. 41, 37, 36, 34. 여러분들 이때랑 비교해보시면 어떻습니까? 139, 91, 74, 64. 제일 낮은 게 40이에요, 이때. 요 표에 나온 것 중에. 근데 지금은 제일 높은 게 41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분산해놨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AMC 같은 게 급등을 해도 어디가 되게 지금 손실을 많이 봤다더라 라는 뉴스 기사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겪어보니 이렇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적응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응책도 어느 정도 해서 위험 분산을 해놨고, 그렇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지난번 밈 주식들의 상승은 그래도 좀 길게 나타났었죠, 상대적으로. 근데 요번에는 상승 생명력이 상대적으로 좀 짧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의를 기울이시라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고 큰 상관없이 급등한 기업들이 향후에 보이는 행태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주주가 회사를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확보를 해버리는 거죠, 현금을. 다른 하나는 올랐네? 유상증자 하자. 그래서 돈 모으고는 그걸로 우리가 빚 갚거나 건물이나 삐까번쩍한 거 하나 사자. 이런 걸 합니다. 요건 아주 전형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고요. 게임스톱도 이때 당시에 증자를 했고, AMC도 보시면은 네, 증자를 요번에 했죠. 그래서 요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행태이다. 그런 게 그냥 나타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 밈 주식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